GV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몽의 촬영 감독님 정승경 감독님 모시겠고, 영초 감독님, 그리고 저희 주연 배우신 임동균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몽 연출을 맡은 박영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몽에서 주연 배우 및 제작을 맡은 임동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몽에서 촬영 감독으로 하게 된 정성현입니다.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임동균 배우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몽은 주인공을 꿈꾸는 세상의 모든 단역을 위한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께서 직접 시놉시스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무엇이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오디션을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이럴 거면 내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고요. 다 쓰고 상영회까지 다 보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초래한 고통을 좀 즐기게 됐더니 비로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놉시스 쓰시고 또 영화 보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각자 인생에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또 타인의 입장에서 서로 단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있는 독특한 설정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성경 촬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되게 어둡고 넓은 길이 나오는데요. 되게 시퍼런 그런 분위기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도 조금 궁금했고, 저희 촬영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구도나 아니면 로케이션 선정 등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터치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 두세 개였던 걸로 기억해서 헷갈리긴 하는데요. 우선 촬영 장소는 인천입니다. 인천에 아까 포스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은 포스터 보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천에 있는 작은 동네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터널인데, 그곳에 우리 제작팀이랑 우리 연출팀이 정말 발품을 팔아가지고 좋은 장소를 섭외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저희 조명 감독님이신 황영성 조명 감독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오다 말다 하는데도 조명팀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셔서 조명을 예쁘게 잘 세팅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물, 또 좋은 포스터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면서 신경을 썼던 거는 이제 저희 미몽 보시고 두 줄 보셔서 미몽 잠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카페 알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화를 받고 잠깐 자신이 성공하는 장면을 꿈꿨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집에서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크게 촬영을 하면서 기획하면서 네 부분으로 크게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카페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평범한 구도, OS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설정을 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목길에서 평면적인 구도로 주인공이
화면을 가로질른다는 그런 설정들을 많이 써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환상은 여기 있는 무대처럼 주인공이 서 있다면 과감하게 역광이나 플레어를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현실을 깨닫는 장면에서는 주인공 머리 위에서 절망을 느끼는 부분을 따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주인공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터치 앵글을 비트는 앵글을 과감하게 사용을 해서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독특한 촬영 구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감독님께서 디테일하게 기획하셨다는 게 또 영화에서 굉장히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 연출하신 영초 감독님께 마지막 사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님께서 하시는 나레이션이 되게 인상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소개를 하는 듯한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나레이션 삽입의 계기가 또 따로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연출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나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관객들한테 좀 설명을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이 인물의 감정에 반감을 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작품에서 나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인물 자체가 단순히 배우를 꿈꾸는 인물이기보다도 사실 그냥 보편적인 청년들도 계속 선택받기 위한 삶을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뭐 면접이라던가 회사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의 속마음을 들려주는 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조금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촬영하면서는 저는 두 줄은 저희 연출작이면서 제작도 제가 했는데 이번 작품은 신호불 배우님이 쓰셔가지고 제가 연출 제의를 받은 거라 어떻게 이 작품을 또 배우님의 니즈에도 맞춰줘야 되고 또 이 작품으로서도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뭔가 장소들을 섭외하기도 했고 또 이번 작품에 특히 조명팀이 힘을 엄청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조명받지 못하는 삶 그리고 또 조명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그린 거기 때문에 많은 스텝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수상소감 같기도 한 그 나레이션이 저는 나무의 꿈과 현실의 어떤 대비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그냥 짧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지 않으면 혹시 토마토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토마토가 좀 자주 나오는 영화인데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아무나? 네, 토마토는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이 인물은 이 기회를 간절하게 기다려서 이제 달려가기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부산물들이 묻는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가장 잘 터지고 잘 묻고 여름과 잘 어울리는 과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토마토를 선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사전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현장 질문 한 3개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오픈 단톡방에 얼마나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과 배우분과 감독님들께서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텅 비어 있습니다. 네. 들어왔나요? 죄송해요. 저희 인터넷.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조준에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미몽인 이유는 한자어로 풀이했을 때 희미한 꿈 그리고 닿지 않는 좀 꿈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닿을 듯 닿지 않는 순간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끝나고 나니까 저는 결과가 아니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행복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제목은 미몽이지만 그 닿지 않는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동물 동상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신업 과정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촬영 감독님께서 연출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동물은 이제 프리 단계에서 현장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장면이고요, 로케이션이고요. 그 처음 이제 그 골목길을 저희가 인천에 있는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뛰자, 여기서 조명 치면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 앞에 저 동물들 그 뭐라 그러죠? 그 조형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엄청 많이 수집해 놓은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담벼락 앞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꿈과 같은 장면이니까 그 장면을 뛰어갈 때 동물들 앞을 뛰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즉석에서 이제 로케이션 하다가 결정된 건데 이제 거기를 그냥 저는 뛰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동물 하나가 뛰어가는 동균 배우님이네.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인서트를 하나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가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반 계획, 반 즉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그 동물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딱 나무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 어떤 그런 우연의 일치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그리고 미몽 주인공 맡아주신 배우님께서 현실에서 원하는 배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알 법한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주연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런 꿈을 꿨던 게 한 12년 전이었고 이제 제가 32살인데 지금은 그냥 저를 찾아주는 그런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딱히 어떤 역할이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2개 정도가 많이 들어왔네요. 저희 많이 들어오네요. 계속 들어오네요. 감독님께서 하나 정도 골라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 배우가 자기소개 영상 촬영을 끝내자 컷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주인공의 상상속 목소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컷 외친 거를 이제 삽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신경 써서 연출한 장면은 아무래도 이 인물이 달리기 하는 장면이 그냥 단순히 어딘가를 달리는 게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고점으로 계속 오르고 그 과정에서 또 더러운 부산물이 입혀지고 그리고 결국 도착했을 때 그 허무함까지 맞닿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을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혹시 하나 더 답변 가능할까요? 재밌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절망하고 누워있던 나무의 시간이 되돌려진 것 같은 연출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혹시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 인물 자체가 배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무명배우의 삶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실패하고 떨어져도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3-4개 정도만 받기로 되어 있었어서 나머지 질문들은 또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붙잡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읽어드린 질문들 해주신 분들께서는 끝나고 노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질문까지 이렇게 GV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또 따로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저희 2줄 GV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한테 주는지 모르겠는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독님께 아까 감독님이랑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내년 3월에 아빠가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2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개그 삼아 이번 2줄은 제 2줄이 맞습니다. 저희 아내의 2줄이 맞고, 그래서 축하해 주신 만큼 네, 잘 나와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했던 것들이 많이 미흡했지만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너무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께 마지막 박수로 그래도 이제 하고요. 이제 지금 영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2줄 G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 배우 2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크린에서 되게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았던 2분인데 이 2분이서 굉장히 50분, 저희 30분가량의 호흡이죠. 쭉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영광입니다. 네, 2줄은 새빨간 낚싯대가 2줄을 그리면서 강렬하게 시작하고 또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파괴력이 있는 그런 장면들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뒤 내용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사전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감독님께 사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일상 속 이야기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특한 서사와 인물들을 그려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20살 때 쓰게 된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출생률이 바닥을 찍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라는 뉴스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 그 방안으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거 지원을 하고 금액을 지불해준다. 약간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저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막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약속한다 이런 거를 보고 누군가가 재난의 상황에 있으면은 저게 간절한 어떤 방법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뭔가 여성을 보는 방식이 임신 가능한 여성으로서 이제 뭔가 사람으로서 기능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가임기의 여성 그 자체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자체가 살짝 해피엔딩스러우면서도 따뜻하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본 제 지인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그 감정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강요받고 또 사회 분위기 속에 뭔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강요받아서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리고 그 인물들이 또 다른 사회 문제인 다영이처럼 성장하진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에서 은연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불편함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미선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보호망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다양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런 좀 은연중에 저희가 지나치기 쉬운 어떤 변두리의 모습들을 감독님께서 잘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저희 지한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가에서 펼쳐지는 연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되게 감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 속의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혹시 미선이라는 그런 복합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맡은 그 미선이라는 역할이 저랑 너무 달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제가 미혼이고 아직 불임이라는 제가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물의 심정이 어떨까가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절실하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었을 때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는 한 번도 죄송하지만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미선이라는 인물을 공감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 기간이 되게 길기도 했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미선들에게 조금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가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또 이렇게 다정이 그렇고 이제 다영이도 그렇고 긴장해가지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요즘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보면서 그 배우분께서 뭔가 저는 근데 사실 연기를 보면서 감독이 지시하는 연기와 배우분께서 직접 자유롭게 막 표현하시는 연기는 그 화면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 장면에서는 저는 되게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웃는 듯 우는 듯 굉장히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을 배우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을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 희정 배우님께 마지막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리고도 거친 삶을 사는 다영이를 연기하셨는데 근데 화면에서 뵀을 때와 정말 다른 네, 정말 고등학생 그 자체의 모습을 연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영이라는 인물과 만나면서 마음속으로 나누신 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시대를 사는 다영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다영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잊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게 다영이의 모습은 양아치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 그 아이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상황이 그 아이를 그렇게 몰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그 10대의 그 순수함과 그 희망을 절대 잊지 말자. 겉으로 너무 양아치처럼만 보이지 말자라는 걸 다짐했었는데요.
저는 이 다영이를 만나고 사실 제 배우의 인생도 그렇고 제 인생도 되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10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품게 됐고 저의 청소년기도 또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그 10대를 지난 어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이들에 대한 시선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는 그런 물음으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영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또 이런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다영이들이 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영화가 앞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그래서 저희 현장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잠시 단체 카톡방 확인하고 계시면 질문 고르고 계셔주시면 저희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영화에서 우유, 담배, 낚싯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상징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이제 넣으셨는지 좀 궁금했고 각각의 상징물들이 어떤 의미 가지는지 관객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줄 영화는 제가 아주 단순하게 담배를 피면서 흰 우유를 마시는 고등학생 여자 인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담배 자체는 성인이 되어서만 할 수 있는 그 중독적이고 금기되어 있고 해로운 것들의 상징이고 또 우유는 뭔가 아이가 성장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가진 상징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이제 사회가 채워주지 못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유랑 담배를 골랐고요. 그리고 붉은 낚싯대 두 줄은 이제 보셔서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임태기의 두 줄을 표현한 게 맞습니다. 네. 그 낚시 장면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배우님 혹시 와 계신가요? 낚시 장면 배우. 네. 정말 인상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데 그 표정과 분위기만으로 정말 인상적인 그 장면을 만드셨는데 낚시를 넣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그 낚시하는 인물 이름이 동길인데요. 그 동길이라는 인물을 넣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이 다영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실 어른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편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예산 문제상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미성 배우님도 그렇고 그리고 마트에 등장한 인물도 그렇고 또 잠깐 배달을 하러 왔던 그 청년도 그렇고 그리고 낚시를 하는 동길도 그렇고 다 이 인물에게 영향을 주는 어른들로 설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동길이라는 인물은 제 기억을 조금 떠올려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뭔가 힘들고 지쳐있고 좀 무기력해져 있을 때, 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떨 때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까를 제 경험상으로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 말을 걸거나 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보다도 그냥 묵묵하게 한 자리에 지켜주고 조금 안정적이게 가만히 있는 그 침묵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떠들 수 있는 그런 도화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낚시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다영이를 제외한 인물들은 거의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영이를 스쳐 지나가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향을 주는 듯 안 주는 듯 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영이 주변을.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다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어른들이 다 다영이라는 인물에게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배우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원하신 질문 뽑아서 읽어주시고 그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미선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결혼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는지, 그 남편이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불임이라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했는지, 이게 하나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대본에 앞에 보면은 친절하게 우리 감독님께서 모든 역할들의 전사와 인생사를 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선이라는 인물이 가난하게 컸고, 그 돈에 대한 욕망과 결혼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다시 가난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되게 컸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미선에게는 성진이 하나의 돌파구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불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사면서까지 결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납득이 되어야만. 근데 남편이 별론데 이혼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분명히 답답했었는데, 그걸 갖기 위해 일단 제 주변에 있는 결혼한 친구들에게 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떨 것 같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친구랑 산부인과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그 닿아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를 딱 움직인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힘든 건 내 남편에게 너를 닮은 아이를 주지 못해서 괴롭다라는 답을 그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혼해보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계속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저를 완전히 납득시켜서 성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선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수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영이에게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면서 그냥 꽁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냐, 서로 윈윈이지 않냐라고 납득이 될 정도로 너무 그 마음이 절실한 게 이제 와 닿았었고, 그래서 제가 불임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께서 그때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어쩌면 서로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해줬어요. 정말 순수한, 솔직히 남편이 정말 저 처음 봤을 때 약간 뭐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하지 않아. 이거 순수한 사랑보다는 사실상 서로에게 뭔가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미선이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나 아니면 갑자기 혼자 막 떨어져 버린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영 연기해 주시면. 네. 그 질문 중에 그 다영이가 그 살아가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살게 한 힘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다영이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인물을 분석했을 때. 근데 사실 삶을 포기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닐 거였고,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정말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 그래 죽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그냥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물을 좀 더 분석하고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짐을 싸는 장면에서 그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뭐 롤링페이퍼나 아니면 뭐 그 mp3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영어 단어장을 캐리어 욕칸에다가 넣는 그 장면이 전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이 아이가 다른 가정 안에서, 좋은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지만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그 추억이
이 아이의 전반적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이끄는 힘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계속 입고 있거든요, 다영이가. 전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의 그 조금은 웃고 내가 학생 같았던 그 모습을 늘 그리워하는 아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영이를 계속 살게 했고 또 사실 미선이 준 제안이 정말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이게 정말 새로운 동화줄 같은 기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것마저도 잡고 싶었던 정말 일만의 희망 같은 거기 때문에 잡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전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담배를 펴본다면 꼭 연기를 하면서 피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감독님이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언니 오빠들을 따라가가지고 이 겉담과 속담을 어떻게 하는지 이 겉담을 했을 때 연기가 어떻게 나오고 속담을 했을 때 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막 엄청 연구하면서 피웠는데 사실 이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이 담배를 되게 원래 피우는 사람처럼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기분이 안 좋고 그날 하루가 엉망인 날이 있었는데 아 오늘 담배 연습을 해야겠다. 딱 그날 또 날씨도 우중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벤치에 서가지고 센치하게 이렇게 담배 이렇게 딱 펴는데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구나. 그래서 다영이가 이런 마음으로 폈겠다. 그리고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다영이가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면 사실 지금 공기가 있지만 저희가 숨을 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영이 인물로서 생각해봤을 때 그 담배를 피면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이지도 않았을까. 네,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었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다영이를 열심히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언니가 얘기해준 것처럼 너무 인물에 관련된 서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준비를 잘해주셨고 또 제가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도 너무 소통을 잘해주셔가지고 하면서 너무 사실 오디션 보면서도 가슴이 너무 뛰었고 하면서도 너무 뛰었고 혹여나 제가 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 소중한 작품에 그러면서 정말 소중하게 연기했던 인물이어서 제 평생 연기 인생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장면에 해피엔딩 저도 음악 듣고 되게 해피엔딩처럼 느껴졌는데 질문에도 그게 있었는데 초음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냐. 근데 미선은 행복하고 다영은 지금 무표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끝났지만 계속 인생은 흘러가듯이 이들은 서로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그 표정이 보이는 그대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고 또 저도 보면서 둘의 그 대비되는 그 느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고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담배의 백스토리를 듣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고 그런 디테일한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가 들어갔었다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복인가 아닌가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학교 마크도 없고 그냥 셔츠 되게 단순한 치마인데 그냥 그거랑 이제 우유 이런 거마저도 다영이가 아직 어리구나. 어린 시절에 대한 미련이 있는 아직 어린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테일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제 다영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께서 질문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후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감독님께서 네,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답변,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서 읽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실 때 붙잡고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미선이 극중에서 계란 후라이를 굽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 타버린 후라이와 후라이 후반에 나온 후라이의 대비가 돋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계란 자체가 R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임에 대해서 일단 전화로도 나오고 이제 상징으로도 나오지만 어쨌든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버린 계란이 부화되지 못하는 그런 R의 상징을 했고요. 그리고 미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제가 원래 처음에 장편으로 기획을 했을 때는 사전에 긴 스토리가 있었어요. 원래 이 미선이라는 인물도 그냥 아예 전사긴 하지만 아주 사랑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큰 돈이 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 술을 따라주는 바에 가서 이제 성진이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처음으로 그 바에 가서 예쁜 이제 미선을 보고 반하게 된 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 자체는 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넉넉하게 돈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삶이 조금 무료하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아내가 있는데 나만 아내가 없네 해서 이제 이 여자를 꼬드겨서 결혼을 하게 된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선에게 성진의 존재가 구원같이 느껴졌던 거고 또 가난에 시달리던 그 인물이 이제 남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전사가 빠져서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GV라는 게 또 감독님께서 인물들의 전 서사를 알려주는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희정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니즈로 뭉친 어떤 거래로 뭉친 그런 관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 같이 밥을 먹는 장면에서 마저 약간의 가족이 생성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지 않나,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정도로 2줄 GV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보면서 그 감독님께 처음 드렸던 질문이 이 둘은 행복할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근데 음악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똥땅똥땅 하면서 음악이 나왔는데 저는 아니 둘은 그렇게까지 막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어 보이고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저러는지 하는 걱정이 좀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불안정한 해피엔딩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저희 사회에서 또 출산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 두 여성의 연대이자 거래가 또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멋진 작품 만들어주신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GV를 좀 마치기 전에 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오시는 그런 더우셨을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다영이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꼭 주변에 이런 좀 어둠이 있는 청소년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손 내밀어서 그 아이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관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지인들인데 이 분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만난 인연도 있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던 분들도 또 한자리에 와주셨는데 어쨌든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할 이야기가 계속 생겨나야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나눴던 그 대화들이 저에게는 이 작품으로서도 그리고 추후에 나올 작품으로도 정말 많은 영향이 되었고 그래서 네, 유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옆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꼭 갖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2줄 찍을 때 정말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배우분들 저도 이거 촬영하면서 정말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만드는 공동예술이라는 거를 실감했던 매 현장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 저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다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는 공동예술이다라는 말만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정말 나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해주신 분들 중에 질문 조금 뒤섞여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인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GV 마치도록 하겠고요. 단체 사진 촬영한 후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